9월 13일 토요일 국내 야구, 일본 야구 남배컵 대회 오늘의 매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부터 남자 배구 컵 대회가 진행을 하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는 여자 배구 컵 대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슬슬 겨울의 향기, 배구 농구의 향기가 물씬 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물부도 마찬가지고 국야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제 깔끔하게 또 라쿠텐 오버 역배까지 먹어내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국야 1야 남배 컵 대회도 한번 좋은 조합 가져가서 적중해 보도록 할 테고요. 항상 국야 1야 남배 컵 대회를 비롯한 축구까지 더 다양한 자료의 경우에는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오늘의 매치업 카페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무료 가입 카페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공식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카페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앞에 사족은 줄일 수 있도록 할 테고요. 첫 번째 일본 야구부터 그리고 남자 배구 컵 대회까지 한번 야무지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요미우리 자이언츠 대 한신 타이거즈 경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미우리는 요코가와 카이를, 한신 타이거즈는 타카하시 하루토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사실 지금 한신 타이거즈가 우승을 확정 지은 이후로 물론 지난 요코하마전에서 연패를 탈출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 빠따 감각 자체는 요미가 좀 더 앞서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오늘 경기 양 선발 모두 기본적인 투수전이 가능한 선발이고, 특히 최근 피안타 자체를 고려해 본다면 타카하시보다는 요코가와가 털릴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8월 30일 요미 상대로 타카하시가 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한신 타이거즈의 불펜진들이 힘을 발하면서 3대2로 승리를 가져갔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불펜 저득점 대결로 간다면 유리한 쪽은 한신 타이거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한신이 이번 시즌 최근 20경기 매치업 동안 13승 7패로 요미 상대 앞섰다라는 점을까지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한신 승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더 좋은 경기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승 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히로시마 도요카프 대 주니치 드래곤즈, 치네이로 하야토 대 타카하시 히로토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1야 답지 않은 경기가 나왔죠. 초반부터 야나기가 9대 0으로 무너지면서 9대 0으로 패배했던 주니치였고요. 하지만 주니치 입장에서도 히로시마와 비슷한 안타 개수를 쳐내면서 빠따 감각 자체는 준수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히로시마는 지난 경기 13안타 3볼넷, 주니치는 9안타 1볼넷으로 출루 개수 자체는 사실 6개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만은 결국 히로시마의 응집력이 좋았던 지난 경기였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오늘 경기 양선발 모두 최근에 피안타가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은 타카하시가 유독 히로시마 상대로 4전 4승 1.13으로 강한 편이었고요. 냉정하게 안정감 자체도 트네이로보다는 타카하시가 실점 억제 측면에서도 나은 편이기 때문에 동배당 정도라면은 주니치 승 그리고 주니치 0 1마인까지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경기일 것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치가 오늘 경기는 어제 패배를 복수할 수 있는 그림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니오네 파이터즈 대 세이브 라이온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넴은 카토 타카유키를, 세이브는 와타나베 유타로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니오넴 많이들 가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를 가져갔기 때문에 어제 깔끔하게 적중을 할 수 있었는데, 어제 니오넴 가신 분들은 좀 뭐랄까 타치가 잘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타카시에게 많은 실점을 만들어주지 못했고, 반대로 니오넴 타치가 내려가자마자 니오넴의 불펜들이 흔들리면서 결국 3대7로 세이브가 승리를 가져갔었죠. 니오넴 입장에서는 10안타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잘로 파티로 인해서 결국에는 참 아쉬웠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 선발을 비교해 봤을 때 카토가 이번 시즌 세이브전에서 0.75의 방어율로 두 경기 등판해서 상당히 좋았어요. 하지만 올 시즌 두 경기에서 0.75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1패만을 기록했었다. 승운이 없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 무지성 이 리오넴 승을 가져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와타나베 같은 경우에도 원정에서 4.81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 리오네전에서 5게임 등판에서 1승 2패 3.10으로 실점이 꽤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본다면 니오넴이 어제 패배를 복수할 수 있는 그림의 경기가 될 것이다. 배당이 낮긴 합니다만은 니오넴 승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하고요. 와타나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은 실점을 내주는 빈도는 좀 낮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고려해 본다면 6.5점이라는 기준점에 언더 접근도 저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라쿠텐 골든이글스 대 치바롯데 마린스, 쇼지 코웨이 대 브라이언 세먼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라쿠텐이 초반부터 빠따가 폭발하면서 6대3으로 무난하게 승리와 오버를 뛰었던 지난 경기였었죠. 사실 6.5점 오버 역배가 가장 좋아 보였던 지난 경기였는데 뭐 깔끔하게 역배를 먹게 만들어줬던 뭐 적턱이긴 했습니다만 1.9배 달달하게 먹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 선발에서도 7월 5일 이후에 본인 승이 없는 세먼스보다는 홈에서 2.79로 안정적인 쇼지가 우위를 점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쇼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치바전 3게임 통발에서 2.35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어제 라쿠텐의 타격이 폭발하기도 했었고 최근 라쿠텐이 3연승 중이고 불펜 대결로 넘어갔을 때도 라쿠텐이 우위를 점하는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치바의 불펜 약세를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라쿠텐 승과 함께 5.5점이라는 기준점은 너무 낮아 보이기 때문에 5.5점 오버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오리스 버팔로스 대 소프트뱅크 호크스, 쿠리 아렌 대 우아사와 나오유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양 팀 모두 상대 팀들에게 대량 실점을 내주면서 패배했던 상황이었고요. 다만 오늘 경기 선발은 쿠리 아렌, 우아사와 나오유키 모두 안정적인 편입니다. 우아사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 현재 5연승을 달리고 있는 중이고 쿠리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는 7승 1패, 1.27의 방어율로 매우 안정적인 타입이죠. 올 시즌 오릭스전 홈에서 4이닝 9실점 경기 때문에 이 우아사와의 오릭스 상대 방어율이 높긴 합니다만은 나머지 경기들에서는 승리하면서 3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현재 소백의 빠따 감각도 냉정하게 기복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홈쿠리의 안정성과 우아사와의 최근 언터처블한 피칭 내용을 고려해 본다면 6.5점 언더와 함께 소백 승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경기일 것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일본 야구 마지막 경기는 야쿠르트 스왈로즈 대 요코하마 베이스타즈, 야마노 타이치 대 타케다 유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요코하마의 빠따가 초반부터 시원하게 터지면서 2대 10으로 대승을 거뒀죠. 최근 10경기 기준 요코하마는 7승 3패로 빠따에서 상승세를 타면서 3위 굳히기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경기 선발에서는 양선발 모두 실력에는 무리가 있는 선발이에요. 타케다 같은 경우에도 지난 9월 6일 날 흔들리면서 결국에는 패전을 당했고 야마노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요코전에서 4게임 선발에서 3.27의 방어율로 실점이 많은 편이었죠. 야마노가 요코전 승운이 나쁘지 않다. 2승 1패였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 요코하마의 정배는 조금 부담스러운 선택지라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메이지 진구구장에서 양선발 모두 볼질이 있는 타입이라면은 이 큰 거 한 방에 많은 점수가 날 가능성이 높은 게임이기 때문에 7.5점의 기준점이라고 하더라도 오버 사이즈로 가져가시는 것이 그나마 나은 선택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5점 오버 사이즈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이 일본 야구 총 6경기 매치업을 또 빠르고 이 요점 정리 위주로 말씀을 드려 보았고요. 사실 국내 야구 남배 컵 대회까지 분석을 들어가 보려면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빠르게 국내 야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일본 야구, 국내 야구, 남배 컵 대회 모두 개인적으로 한 경기씩, 한두 경기씩 좋은 재료 경기가 많은 상황인데 더 자세한 자료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카페에 오시면 이 카페 유출픽도 오늘 공개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카페도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LG 트윈스 대 기아 타이거즈, 임창규 대 이유리 경기부터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양팀 모두 최근에 불펜 불안을 겪으면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양선발들도 최근 부진한 피치 내용을 보여주면서 연패 중이고 상대전 방어율도 임창규 같은 경우에도 3.86 그리고 이의리 같은 경우에도 15.75의 방어율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빠따 감각이 양팀 모두 준수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LG가 이의리를 공략을 잘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에서도 LG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게임이겠습니다만은 LG의 불펜 불안까지 고려해 봤을 때 양 팀 모두 어느 정도 점수를 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8.5점의 오버 접근도 개인적으로 괜찮은 선택지이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5점 오버와 함께 LG 승, 사실 LG 마인까지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경기다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전형적으로 LG가 빠따치면서 양팀 불펜 터지면서 좀 점수를 많이 낼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롯데자이언츠 대 SSG 랜더스, 벨라스케스 대 김광현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뭐 오늘 경기 일단은 동기부여가 높은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SSG는 3위 굳히기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롯데 같은 경우에도 5위 지금 자리를 빨리 되찾아서 가을 야구 찍먹은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직전 경기 문학구장에서 털렸던 벨라스케스가 이 SSG 상대로 홈에서는 반등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에레디아가 빠진 이 SSG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오늘 경기 호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광현도 올 시즌 원정에서는 3.52의 방어율로 홈보다 안정적인 편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리고 양팀 모두 기본적으로 불펜 필승조 자체는 안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9.5점 기준점에 언더 사이즈로 가져가시는 것이 뭐 괜히 SSG 경배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9.5점 언더 사이드 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삼성 라이온스 대 KT 위즈 원태인 대 고영표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에 공통점이 있죠. 빠따 감각은 준수합니다만은 불펜에서 흔들리는 경기가 잦다라는 게 최근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 양팀 토종 외인 투수가 등판하는 상황인데 양선발 모두 상대진에서는 3점대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만 고영표가 라팍에서는 많은 피안타를 내주며 고전했었고 원태인이 최근 개인 4연승이란 점을 고려해 본다면 해당 경기는 그래도 홈 2점을 가지고 있는 삼성이 우위를 점하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동배당에서는 삼성 승 쪽으로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하고요. 라팍에서 양팀 모두 불펜이 불안한데 8.5점밖에 안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8.5 오버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NC 다이노스 대 두산 베어스, 김노건 대 최민석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난 경기 두산 베어스는 김태균이 공략당하면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NC 원정에서 경기를 치르는 상황이라서 체력적인 이슈와 분위기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경기 김동원과 최민석 모두 양팀 모두 신뢰하기는 어려운 선발인데 불펜 대결까지 간다면 양팀 모두 충분히 많은 점수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전에서도 김동원은 6.30의 방어율, 이 최민석은 8.10의 방어율로 좋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양팀의 불펜들이 오늘 경기 5회부터 빠르게 등판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NC의 홈 2점과 김동원이 홈에서만큼은 3.82의 방어율로 안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NC가 오늘 경기 그래도 빠따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그리고 김동원이 조금 더 버티면서 결국 NC승, NC 마엔 10.5점 오버사이드로 충분히 가져갈 만한 경기가 될 것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C 등의 NC 마엔 오버사이즈까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국내 야구 마지막 경기입니다. 하나이글스 대 키움 히어로즈, 폰세 대 하영민 경기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오늘 경기들 중에 가장 저배당을 받은 매치업이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홈에서 나오는 폰세는 0.96의 방어를 보여주는 괴물 선발입니다. 물론 최근에 키움의 빠따 감각이 살아나는 점은 인정합니다만은 폰세를 공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8월 28일 날 키움 상대로 흔들렸을 때도 결국 하나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갔었고 하영민이 지난 이 삼성전에서 호투하긴 했습니다만은 올 시즌 하나 상대로 8.68의 방어율로 좋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가 하나의 원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무난하게 저배당이긴 합니다만은 하나 승, 하나 1마의 승 쪽으로 가져갈 만한 경기가 될 것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승에 하나 마인 승, 하나 전반 승까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국내 야구, 일본 야구까지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남배 컵 대회 이야기를 드려봐야 하는데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컵 대회는 일단은 한 경기 정도는 여러분들이 중승부, 강승부를 가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중승부, 강승부가 아니라 기본 두 배기 때문에 오늘 이 남배 경기를 가져온 상황이고요. 저 오늘 남배 두 경기도 배당이 좋은 쪽으로, 배당 메리트 있는 경기로 제가 골라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그 점을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 생각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캐피탈 대 OK저축은행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현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허스봉이 진짜 거의 이 커리어 하이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레오를 비롯한 이 블랑 감독의 전술이 빛을 발하면서 현키가 무난하게 완벽한 승리를 챙겼죠. 완벽한 시즌을 가져갔습니다. 반대로 OK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지금 이 누구야 오기노 감독이 이 한국 배구와는 실정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결국 잘렸고요. 네, 우리 카드에 있었던 또는 뭐 항공에 있었던 우리 신영철 감독님이 OK 감독으로 부임된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경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대캐피탈이 워낙 잘하는 팀이다 보니까 국가대표 차출이 너무 많아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현대캐피탈의 뭐 허수봉을 비롯한 뭐 최민호 등등 해가지고 현재 지금 상당히 많은 자원들이 이렇게 이탈을 한 상황이고 게다가 오늘 경기 지금 이 뉴스가 속보로 나왔는데 외국인 아시아 쿼터가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 국내 자원들 대결에서는 저는 차지완, 정광인, 진상원, 박원빈, 부영찬, 이민규 결국 이 주전 라인업이 그대로 있는 2군보다는 저는 OK저축은행 1군이 더 낫다는 입장이거든요. 결국 이 경기는 레오까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블랑 감독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경기는 전형적으로 OK저축은행이 그래도 지금 전체적인 전력이 지금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OK 승, OK 마인승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좋은 경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OK가 지금 배당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배당 메리트도 있는 상황이라서 OK 승, OK 마인승까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경기 삼성화재 대 KB 손해보험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도 마찬가지고 KB도 마찬가지고 양팀 모두 외국인 선수들이 출전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KB 같은 경우에는 나경복, 황태기 등등이 지금 거의 차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KB가 지금 주전 라인업은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하지만 K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윤서진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누구 한국민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전술이 이 전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경기는 양팀 모두 뱅뱅 싸움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KB가 오늘 경기 지금 배당이 떨어지고 있겠습니다만은 KB가 무조건 이긴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게임이고 반대로 기본적으로 이 삼성화재도 원사이드하게 승리하기는 어려운 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182.5점 정도의 기준점이라면 오버사이드로 가져가시는 것이 승패 조건보다는 더 좋을 것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보자면 KB 프렌이긴 한데요. KB 프렌보다 오버가 배당이 더 좋기 때문에 오버사이즈로 가져가시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총 13경기에 진짜 다양한 매치업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뭐 이 경기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시는 경기가 있으시다면 한번 과감하게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카페에 더 다양한 자료들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건승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